2005년 중국 베이징의 한 유명 나이트클럽에서 최고의 미녀로 이름을 날리던 여성이 자신의 고급 저택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에게 사랑받았던 그녀는 끔찍하게도 범인에 의해 살아있는 채로 가슴이 절단됐으며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특히 범인이 그녀의 집에서 어떤 물건을 찾으려 했던 듯 여러 벽면이 크게 훼손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범인은 20만 위안, 약 3,700만 원의 현금만을 훔쳐갔을 뿐 1,000만 위안, 약 185억 상당의 거액은 그대로 둔 채 도주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암호화된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수사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가장 불가사의하고 흥미로운 실화 사건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5년 베이징에서 실제로 발생했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2005년 11월 13일 한 경비원이 베이징의 고급 빌라 단지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공항 근처의 한적한 지역으로 사회적 명망이 높거나 부유한 가정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빌라 단지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경비원들은 30분마다 순찰을 돌며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경비원이 순찰견과 함께 고급 빌라를 지나치던 중 개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며 으르렁거리고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개의 이러한 이상 행동은 경비원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었고 그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보고 세게 두드려보기도 했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이는 경비원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비원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보안팀장에게 연락하여 빌라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조회 결과 해당 빌라는 30살 여성인 리앙 하이링의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리앙 하이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 지역 보안 경비팀 사람들은 누구든 그녀를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을 즐겨 입고 수백만 위안을 호가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보안팀장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차례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보안팀장은 리앙 하이링의 빌라 내부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비원은 그녀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봤지만 집안에서는 오직 개 짖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문에 가까이 다가간 그는 갑자기 짙은 피냄새를 맡았고 그 순간 집안에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경비원은 즉시 보안팀장에게 보고했고 잠시 후 보안팀은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주인인 리앙 하이링은 굳은 핏덩이 속에서 반나체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보안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약 30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수사를 진행했고 사망한 여성이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한 나이트클럽 천상인간의 간판 미녀 리앙 하이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조사관들이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다고 할 정도로 처참했고 숙련된 경찰들조차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목에는 단단히 조여진 끈이 있었고 피부는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처음에 리앙 하이링을 줄로 목 졸라 살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칼로 동맥을 베어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리앙 하이링의 반나체 시신에는 여러 흉터가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살해당하기 전에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의 가슴 2개가 잔인하게 잘려 있었고 그 자리에는 핏물이 고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검 결과 범인이 그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끔찍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범인이 리앙 하이링의 가슴을 잔혹하게 훼손했지만 성폭행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경찰은 집안의 서랍, 옷장, 금고 등이 모두 뒤져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은 약 20만 위안의 현금과 일부 보석만을 훔쳐갔을 뿐 은행 계좌에 있던 한국 돈 수백억 원의 거액은 그대로 남겨둔 채 달아났습니다. 집안의 벽과 바닥이 여러 부분에서 크게 훼손되었는데 이는 범인이 뭔가 매우 중요한 물건을 찾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경찰은 다양한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원인이 연애 문제였다면
왜 범인은 리앙 하이링을 성폭행하지 않고 가슴만 절단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돈을 노린 범행이었다면 왜 소에게 현금만 가져가고 거에게 은행 계좌는 그대로 놔두었을까요? 이 사건의 모든 면모는 비정상적이었고 수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마치 리앙 하이링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듯, 그리고 그 비밀이 그녀가 잔인하게 살해당할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그녀의 은밀한 방에서 암호화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암호를 풀고 확인해본 결과 연락처 목록에는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의 이름이 다수 기록되어 있어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일부는 실명으로, 다른 일부는 가명으로 저장되어 있었기에 사건은 더욱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리앙 하이링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만약 범인이 그녀의 외모에 현혹되었다면 집안에 침입했을 때 바로 살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범인은 돈이나 미모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리앙 하이링의 집 출입문이 강제로 열린 흔적이 없었다는 것은 리앙 하이링이 스스로 문을 열어줬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경찰은 리앙 하이링과 유명 나이트클럽 천상인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두운 비밀과 권력층과의 복잡한 관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리앙 하이링은 허베이성의 외딴 산골 지역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고 자녀도 많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리앙 하이링은 어릴 적부터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여자아이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1979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리앙 하이링은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는데 아름다운 얼굴과 하얀 피부, 우아한 자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리앙 하이링이 유명 연예인이 될 것이라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칭찬은 리앙 하이링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헛된 희망으로만 남았습니다. 부모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리앙 하이링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채 생계를 위해 뛰어들어야 했고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던 그녀는 고향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했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란 그녀에게 베이징은 낯설고 힘든 곳이었고 학력이나 기술이 없는 그녀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리앙 하이링은 육체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청소, 공장 노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리앙 하이링은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 일들은 그녀에게 일시적인 생계수단일 뿐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대도시에서 혼자 살아가던 리앙 하이링은 외로움을 느끼는 말이 많았고 과연 이 힘든 삶을 극복하고 베이징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1995년 천상인간이라는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면서 베이징은 화려한 유흥시설의 등장에 떠들썩했습니다. 천상인간은 베이징 그레이트 월 호텔 서쪽 건물에 위치하며 번화한 도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소득층 고객을 주요 타겟으로 한 천상인간은 베이징의 유흥문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 서비스,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소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이트클럽은 권력자, 정치인, 유명 인사들의 단골 장소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시설과 특별한 서비스, 그리고 엄선된 미녀들로 유명한 천상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꿈의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농촌 출신 여성들이 꿈을 찾고자 노력했고 천상인간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많은 위험을 안겨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천상인간의 최대 주주는 타누이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는 중국에서 유명한 사업가이자 억만장자였습니다. 타누이는 베이징 최고의 나이트클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테리어와 디자인에 수천만 위안, 하나로 수백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천상인간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상류층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천상인간은 40개 이상의 최신식 KTV 룸뿐만 아니라 생생한 음향과 조명이 갖춰진 디스코 댄스 플로어 등 다양한 오락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급스러운 공간과 다른 클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개인 엔터테인먼트 시설로도 유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이트클럽에는 현대적인 사우나와 욕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 베이징 도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천상인간은 사업가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비밀스럽고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비즈니스 협상을 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미모를 가진 1급 접대부들도 유명해지면서 부호, 기업의 임원, 고위 관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업 초부터 나이트클럽은 큰 주목을 받았고 매일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천상인간은 외부 지역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상인간에서 일하는 것은 높은 급여와 팁, 상류층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의미했으며 이는 다른 곳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천상인간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외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18살에서 28살 사이의 나이여야 했고 여성은 키가 165cm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지원자는 최소한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는 등 고급 클럽의 높은 기준에 부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구 조건 때문에 천상인간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천상인간 앞을 우연히 지나가던 리앙 하이링은 외부에 게시된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명성과 화려함에 매료된 그녀는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과연 자신에게 천상인간의 까다로운 채용 기준을 통과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리앙 하이링은 아름다운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베이징의 다른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의 매력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고졸 학력밖에 없었고 천상인간에서 요구하는 학력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가장 화려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며 큰돈을 벌고 싶었지만 리앙 하이링은 여러모로 부족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앙 하이링은 베이징에서 일하는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했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독학으로 영어를 익혔고 외국인 손님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나이트클럽 관계자는 리앙 하이링에게 예외를 적용해 그녀를 고용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아직 허베이성의 시골에서 온 순박한 소녀였지만 꿈과 운명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천상인간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리앙 하이링의 삶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클럽에서 제공하는 고급스러운 유니폼을 입었고 순박했던 시골 소녀는 화려한 베이징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손님에게 500위안의 팁을 받았을 때 리앙 하이링은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팁은 그녀가 베이징에 와서 힘들게 일하며 몇 달 동안 번 돈과 맞먹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리앙 하이링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팁을 받은 후 그녀는 곧바로 정식 접대원으로 전향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듯했고 리앙 하이링은 그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정식 접대부가 되었고 이것은 그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상인간에서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외모 경쟁을 넘어 나이트클럽의 명성을 높이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클럽 소유주 타누이는 이 대회를 통해 베이징 최고의 나이트클럽의 상징을 만들어내길 기대했습니다. 리앙 하이링은 이 미인대회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망설임 없이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경쟁자들은 뛰어난 학력을 자랑하는 장샤오안, 매력적인 스링,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리신 등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리앙 하이링은 그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부족했지만 그녀는 삶의 조력자를 만나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천상인간의 미인대회는 단순한 미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소비와 매출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존의 미인대회와 달리 이 대회에서는 외모나 재능보다는 고객들이 특정 참가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결승전이 있는 그날 밤 특정 참가자에게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사람이 그 참가자의 우승을 결정짓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유명 사업가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중에는 대만 출신의 억만장자 황런중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리앙 하이링을 처음 본 순간 강렬한 이끌림을 느껴 첫눈에 반했습니다.
대회 당일 밤 황런중은 리앙 하이링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400만 위안이 넘는 거액을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지원 덕분에 리앙 하이링은 클럽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미스 타이틀을 차지했고 역사상 가장 값비싼 미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평범한 접대부에서 하루아침에 최고의 미녀로 발돋움하면서 그녀의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미스 타이틀을 얻은 후 리앙 하이링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 위안의 기본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 일반인의 월 평균 소득이 1000위안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리앙 하이링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고 심지어 그녀를 직접 보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접대부로 시작하여 미스 타이틀을 거머쥔 그녀의 몸값은 60배나 뛰었습니다. 연예계에 진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수입은 유명 영화배우들과 견줄만 했습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리앙 하이링은 많은 부유한 사업가와 정치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녀의 인맥과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가 다른 여성들과 달랐던 점은 지식과 소통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리앙 하이링은 패션이나 미용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천문학, 정치, 역사, 문화,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고객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폭넓은 지식과 뛰어난 공감 능력 덕분에 그녀는 더욱 돋보였고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지성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덕분에 리앙 하이링은 수많은 팬을 거느리며 자신의 이름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리앙 하이링은 항상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화려한 외모도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모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여러 해 동안 쌓아온 인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커리어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과 용기를 바탕으로 사업에 뛰어들었고 신중하게 유명한 투자들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고 성공한 사업가로서 명성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칭찬과 존경을 아끼지 않았지만 리앙 하이링은 여전히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리앙 하이링은 허베이성 출신의 왕다웨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다웨이는 천상인간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과 친근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리앙 하이링의 부와 아름다움에 매료된 왕다웨이는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리앙 하이링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에는 그녀를 위해 야식을 준비하며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앙 하이링은 나이트클럽과 같은 복잡한 곳에서 진실한 감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왕다웨이의 따뜻한 마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점차 왕다웨이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고 물질적인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왕다웨이가 리앙 하이링에게 접근한 목적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왕다웨이는 여심을 사로잡는 데 능했고 달콤한 말로 매일 리앙 하이링을 유혹하며 그녀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리앙 하이링은 왕다웨이에게 명품 옷과 시계를 선물했을 뿐만 아니라 2만 위안의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왕다웨이는 그렇게 얻은 돈을 사치스럽게 소비했고 카지노에서 탕진하기 일쑤였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리앙 하이링에게 돈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왕다웨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왕다웨이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리앙 하이링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왕다웨이를 추궁하자 그는 도박빚이 30만 위안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리앙 하이링은 매우 실망했지만 왕다웨이에 대한 애정 때문에 결국 그의 빚을 갚아준 뒤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리앙 하이링은 자신의 고급 저택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보안실의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영상에는 사건 당일 왕다웨이와 그의 사촌이 리앙 하이링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경찰이 두 용의자를 추적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범행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경찰은 리앙 하이링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칼에서 왕다웨이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왕다웨이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를 준비하던 경찰은 왕다웨이와 그의 사촌이 이미 중국을 떠나 온두라스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두라스는 당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용의자를 송환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왕다웨이의 도주에 누군가의 계획과 도움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왕다웨이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없는 인물로 온두라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혼자서 완벽한 도피 계획을 세웠을까요? 경찰은 누군가가 왕다웨이에게 도피 정보와 자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리앙 하이링 살해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06년 중국 당국이 온두라스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왕다웨이와 그의 사촌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왕다웨이의 죽음으로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리앙 하이링의 살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가 진범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종당한 꼭두각시였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리앙 하이링이 많은 사업가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쩌면 그 비밀을 알고 있던 권력자들이 왕다웨이를 이용해 리앙 하이링을 살해한 후 그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시 죽여 진실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다웨이는 자신이 리앙 하이링의 죽음에 연루된 것 때문에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2005년 비극적인 사건 이후 당국은 타누이와 그가 소유한 천상인간 나이트클럽에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천상인간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자금은 다른 기업의 자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장시성을 가진 한 사업가가 타누이로부터 6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리페이한이라는 공무원 역시 타누이에게 1,800만 위안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패한 두 관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누이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조용히 천상인간의 지분을 정리하고 베이징에서 가장 화려한 유흥시설의 소유주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았습니다. 2010년 5월 11일 경찰은 천상인간과 베이징의 다른 세 고급 나이트클럽을 급습해 총 557명의 여성 접대부를 체포했습니다. 링하이링이 사망한 지 5년 후 천상인간 또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앙 하이링의 죽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리앙 하이링의 짧은 30년의 삶은 한여름 밤의 불꽃처럼 짧게 타올랐다 사라진 것과 같았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는 말처럼 리앙 하이링은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가장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앙 하이링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녀의 정신은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낮은 신분에서 태어나 학식도 없지만 포기하거나 나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며 자신의 운명과 삶을 바꾸려 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목표를 이뤘지만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말처럼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그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절제하며 만족할 줄 알았다면 이런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